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커머디티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면 조세열 전무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천연가스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네. 오늘은 천연가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과거 한 2, 3년 동안 보면은 이것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큰 품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좀 공급에 좀 문제 생기면 한 몇 배씩 올라가고 또 수요가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막 80, 90%씩 빠지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천연가스의 이제 수요와 공급 같은 이제 펀더멘털에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석유, 석탄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산업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주로 이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천연가스가 이제 특히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이제 풍력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도 또 쓰임새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석탄이 그 역할을 많이 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생산량을 갖다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뭐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고, 태양이 뭐 갑자기 비칠 수도 이제 있고 안 비칠 수도 흐릴 있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발전량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부족한 양을 갖다 메꾸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그 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석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탄을 환경 이슈 때문에 이제 쓰이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게 이제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부족하면 이제 빨리 그걸 갖다가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 바로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굉장히 잘 맞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석탄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오염물질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화석연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화석연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화석연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요지가 이제 세 군데가 가장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래되는 가격들이 주로 이제 그 지역의 벤치마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헨리 허브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생산지인 그 루이지애나 쪽에 있는 허브고, 트레이딩 허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허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깔려 있기도 하고 저장 시설도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CME의 이제 천연가스 선물에 실물 인수도 하는 곳이 이제 헨리 허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되는 가격들이 이제 미국의 내추럴 가스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벤치마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영국의 MVP,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TTF 이쪽에 이제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생산지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이제 많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래가 되는 곳이 이제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 여기서 거래가 되는 가격들이 이제 기준 가격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되는 데가 이제 동북아시아 쪽, 그러니까 주로 일본이나 이제 코리아, 한국 쪽이 이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JKM이라고 해서 재팬 코리아 마커라고 해서 이쪽에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수요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이제 생산지가 없잖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다 배로 들어오는 LNG들입니다. 예,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기는 이제 뭐 카타르라든지 호주,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LNG가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JKM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가격을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이 화살표로 그려놓은 건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헨리허브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일본 한국 쪽으로 이제 이동되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요즘엔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가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아무래도 공급이 원활치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LNG 쪽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갔었었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LNG가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헨리허브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네. LNG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생산하고 소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네. 제일 많이 쓰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많이 생산하고 러시아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생산량 대비 쓰는 양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양만큼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보셔야 될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제 네 번째로 큰 생산국이기는 하지만은 소비가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어쩔 수 없이 네, 해야겠네요. 가장 큰 수입국 중에 하나죠.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일곱 번째로 많이 생산되지만은 뭐 거의 인구가 없어서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탑10 소비 리스트에는 없네요, 호주는. 네. 거기 뭐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LNG 형태로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LNG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입니다. 예. 그러면 PNG랑 LNG의 차이가 뭔가요? PNG하고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어를 보시면은 차이점을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P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그 내추럴 가스,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그래서 P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관으로 연결돼서 이제 공급되는 가스가 PNG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화 천연가스로 해가지고 오는 게 이제 LNG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거는 PNG가 사실 그렇겠네요. 가성비가 제일 뛰어나죠. 왜 그러면은 이제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지까지 가스관만 연결하면은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소비지가 가깝지가 않고 또 뭐 예를 들면 대륙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뭐 한참 건너야 된다든지 하면은 그게 가스관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배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액화를 시켜요. 액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온도를 마이너스 160도 이하로 이제 낮추면은 이제 이게 액체 상태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특수 제작되어 있는 그 액화 탱커에다가 집어넣고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소비지에서 다시 기화시켜가지고 다시 파이프로 옮겨야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한 4-5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비용 면에서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NG하고 LNG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소비지가 가까우면 대부분 PNG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게 멀고 이제 가스관이 없다. 그러면 다 LNG 형태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로 LN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뭐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데가 뭐 별로 러시아 없으니까요. 정도인데 러시아 그렇게 정도인데 손을 러시아에서 쓸 이렇게 수는 올 수가 없고 중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쓰기도 모자라가지고 모자라니까,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근처에서 공급받을 때가 PNG로 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다 LNG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PNG 형태로 이제 수출하려고 하면 멕시코밖에 없었었거든요. 보면은 뭐 자체적으로 가까운 곳이 가까운데 뭐 멕시코도, 수출하려고 하면 멕시코밖에 캐나다, 없었었는데 뭐 멕시코.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그거 갖다가 생산은 많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이제 LNG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춰가지고 생산 설비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푸시도 해가지고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었었죠 그동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그 전에는 가격 때문에 전혀 수출을 못했었었는데 수출을 하게 된 걸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일 덕받죠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송 비용이 차이가 나서 지역별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지나 뭐 소비지나 보면은 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운송비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유조선 탱커에다 집어넣고 옮기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액화를 또 시켜야 되고 또 특수 제작되어 있는 선박을 또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와서 또 기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유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멀면 멀수록 가격은 더 비쌀 그렇죠. 수밖에 굉장히 없는 많이 구조가 크죠. 되겠네요.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LNG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요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호주, 카타르,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최대 수입국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뭐 한국, 대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좀 작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그 LNG 쪽,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석탄 발전을 갖다가 확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발전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최대 LNG 수입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으로도 이제 가스관이 연결돼 가지고 들어오긴 하거든요. 보면은 예,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국경 가까운 내륙 쪽 얘기고 이제 저기 해안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스관을 계속 연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LNG 형태로 갖고 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최대 그 LNG 수입국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중국 쪽으로 이제 더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PNG 쪽도 아마 좀 중국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NG는 좀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네.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천연가스 뭐 가격 보시면은 2020년까지만 해도 뭐 거의 그냥 딱 붙어 있죠. 뭐 보면은 예, 거의 뭐 굉장히 큰 변동 없이 그냥 네. 안정적인 시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안 했었지만 셰일가스 나오고 이러면서 보면은 그게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요즘처럼 이제 재생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어서 그냥 생산지 근처에서 이제 쓰고 많은 그런 에너지원으로 됐었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쓸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한참 터지면서 보면은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그다음 유럽이나 뭐 아시아권 할 거 없이 다 그냥 다 밑에 그냥 다 바닥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 2불이 안 됐었어요. 천연가스가. 근데 이제 뭐 많이 올라갈 때는 한 10불 뭐 10불 가까이도 올라갔었죠. 그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는 10불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네. 네, 뭐
그 전에만 해도 뭐 한 2불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뭐 몇 배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었는데 2021년 들어오면서 이제 겨울에 한번 추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왕창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는 2021년 들어와서는 이제 유럽 쪽에 그 풍력 쪽에 이제 발전이 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때 바람이 좀 안 불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생산의 한 25%가 이제 풍력이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16% 정도가 이제 풍력으로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메꿔낼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더 태우면은 발전량이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많이 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갔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제 왕창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정점을 한번 찍었었고 작년 여름에 그 중단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보면은 여름에 네. 그때 이제 또 한번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피크 찍고 그 이후로는 겨울도 따뜻하고 뭐 재고량도 많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계속 떨어졌죠. 계속 이제 네. 빠져서 정점 대비 이제 8, 90% 빠진 그런 수준이라서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조금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요 쪽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급격한 그런 움직임, 변화가 있어요. 네.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천연가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뭐 대략적인 건 다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네.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지정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경기, 뭐 수요 같은 거, 그다음에 계절성,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 뭐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도 가격이 왕창 올라갔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그 전에는 사실 40% 넘게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의 유럽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갑자기 공급을 줄이고 또 공급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공급을 받을 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왕창 올라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 점점 더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수요는 대부분 대충 일정한데 공급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급변하는 가격이 급변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요인들 같은 경우도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경기 뭐 이런 쪽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보면은 뭐 평균 가격이 뭐 2불 언더로 유지가 됐었던 게 보면은 그때 한참 경기도 안 좋고 보면 이제 수요가 에너지 수요 자체가 별로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한 2불 언더로 유지가 됐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타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또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삐쭉삐쭉 계속 이제 매년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수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난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봄부터 가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봄에서 가을까지 이제 비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겨울에 쓰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날씨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저장을 이만큼을 해놨는데 뭐 추운 겨울이 계속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재고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씨, 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 에너지가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전환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조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도 얼마나 더 많이 쓰이느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분간은 천연가스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쓰임새가 참 많은 천연가스네요. 네. 그럼 이 천연가스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네, 천연가스는 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CME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추럴가스 선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니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마이크로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네,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선물 있고 이민이 된 다음에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면 마이크로가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래소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네네. 상품을. 그래서 원유나 뭐 이런 걸로 봤었을 때도 이제 보면은 뭐 예전에 마이크로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가 상장도 되고 거래도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가 없지만은 앞으로 이쪽도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하면은 마이크로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추럴가스나 이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계약을 하시고 만약에 좀 뭐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이미니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금도 그럼 한 4분의 4분의 1 1이죠. 수준이겠네요. 예, 예. 네. 네. 만약에 천연가스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선물도 상장되어 있고 옵션도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천연가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커머디티 네.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